안녕하세요. 나이키 에어포스 원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 전설적인 스니커즈가 처음엔 뭐랄까 실패작 취급받다가 단종까지 됐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아,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1982년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나왔고 반응도 괜찮았는데 나이키가 불과 2년 만인 84년에 생산을 그냥 딱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잘 팔리던 신발을 갑자기 없앴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거의 실패한 프로젝트 취급받던 게 4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운동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네,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볼 나이키 에어포스 원, 실패를 넘어선 전설, 발췌문을 보면 이 사라질 뻔했던 신발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반전 스토리가 아주 극적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시작은 1982년 브루스 킬고어라는 디자이너 손에서 탄생했죠. 원래는 가전제품 디자이너였다고 해요. 가전제품 디자이너가 신발을요? 좀 의외네요. 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나이키의 최초로 그 발 뒤꿈치에 에어 쿠셔닝을 넣은 농구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에어만 넣은 게 아니라 당시 농구화들이 좀 내구성이 약했거든요. 그걸 보완하려고 신발 바닥 전체를 튼튼하게 감싸는 컵솔 구조를 도입했고요. 아, 컵솔. 그게 내구성을 높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코트에서 선수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동심원 모양의 트레드 파턴 아웃솔도 고안했죠. 굉장히 기능적인 혁신에 집중했던 신발입니다. 나이키도 홍보를 안 한 건 아니죠? 오리지널 식스라고 해서 NBA 스타들 내세우고 그랬잖아요. 모세 말론 같은 선수들. 맞아요. 홍보에 꽤 힘을 쏟았는데, 시장 반응이 뭐랄까,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땐 컨버스랑 아디다스가 농구화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 나이키는, 한 3위 정도? 네. 뭔가 판도를 확 바꾸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980년대 초에 나이키 회사가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아, 회사 자체가요? 네. 경쟁사들, 특히 아디다스랑 리복 공세에 밀려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봐요.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하고. 얼마나 심각했냐면 창업주인 필 라이트가 회사를 그냥 팔아버릴까 고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럼 에어포스 원 단종 결정이 그냥 판매 부진 때문만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회사가 생존을 위해 뭐랄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던 거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에 투자를 몰아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에어포스 원은 약간 구형 모델 취급을 받은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정리 대상 1순위가 된 거군요. 회사 입장에선 그냥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날 뻔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죠. 바로 볼티모어에서요. 예, 볼티모. 여기가 핵심이죠. 당시 볼티모어는 농구 열기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 지역 고등학교 농구팀 덤바 하이스쿨이라고 있었는데 전미를 휩쓸었거든요. 아, 덤바고. 나중에 NBA 스타 된 머그시 보구스나 레지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 팀이 82-83 시즌에 전승 우승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농구에 미쳐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티모어 젊은이들한테 에어포스 원은 그냥 농구화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승리의 상징, 우리 동네 자부심, 약간 이런 느낌. 아하,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이거 단종합니다. 통보가 탁 오니까 현지 소매상들은 정말 황당했겠는데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잘 팔리는데 왜?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완전 충격이었죠. 그래서 볼티모어 소매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표 몇 명이 직접 비행기 타고 오리건에 있는 나이키 본사까지 찾아갑니다. 와, 본사까지 직접요? 대단하네요. 네, 가서 단판을 벌인 거죠. 제발 단종 철회해달라. 우리가 책임지고 팔겠다. 다른 데는 몰라도 볼티모어에서는 계속 팔게 해달라고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와, 그 열정이 진짜. 나이키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좀 시큰둥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처음엔 부정적이었죠.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전사적인 전략이다. 뭐 이랬겠죠. 하지만 이 소매상들의 간절함, 그리고 볼티모어 시장의 그 특수한 열기를 나이키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딱 3천 켤레만 볼티모어 지역 한정으로 특별 생산해 주기로 합의합니다. 아, 겨우 3천 켤레.
그래도 아예 없애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매상들이 진짜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오, 뭔가요? 바로 이달의 컬러 오브 더 먼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예요. 매달 새로운 색상의 에어포스 원을 출시하자. 이렇게요. 매달 새로운 색깔이요? 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한정판 마케팅인데 그땐 정말 획기적이었겠네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전까지 신발은 그냥 다르면 버리는 소모품 개념이 강했잖아요. 근데 매달 새로운 컬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어포스 원이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수집품이 된 거죠. 와, 컬렉션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한정판 스니커즈 문화, 리셀 문화의 어떤 실질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티모어의 작은 아이디어에서요. 상상이 가네요. 매달 새 신발 사려고 가게 앞에 막 줄 서고 그랬겠어요. 에어포스원은 그렇게 볼티모어 커뮤니티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다시 불붙은 에어포스 원의 인기는 곧 동부 해안을 따라서 뉴욕으로 퍼져나갔죠. 특히 할렘 지역에서 업타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아, 업타운. 그게 에어포스원 별명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LA, 시카고 같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로 퍼져나가면서 스트리트 문화의 아이콘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농구 코트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길거리 패션, 힙합 음악, 예술과 만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 된 거네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번 사라질 뻔했던 에어포스 원은 결국 특정 지역 커뮤니티, 볼티모어의 그 뜨거운 열정과 지지가 있었고요. 또 이달의 컬러라는 소매상들의 혁신적인 발상, 그리고 이 신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를 만들어낸 젊은이들의 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전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역사를 만든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날 에어포스 원은 나이키에서 가장 꾸준히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가 되었죠.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발에도 에어포스 원이 신겨져 있다면요. 여러분도 이 40년 넘는 역사의 한 조각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에어포스 원의 이 이야기는 때로는 소수의 열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지가 정말 거대한 기업의 전략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외면받거나 잊혔지만 어떤 특정 팬덤이나 커뮤니티의 강력한 사랑으로 다시 빛을 볼 잠재력을 가진 다른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또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며 그런 숨겨진 보석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